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짧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나오기 전에 봤는데 보수 유튜브 만나가지고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사실 같지가 않은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중간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30초는 보장을 한다니까 그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지금 15초밖에 안 남았어. 네. 아니, 개헌 얘기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일단 집권을 하면 상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 거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원래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시간이 없습니다만 친일파 과거사 문제는 모두 덮으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뭐 우리 이 후보님 그 본래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런 것에 있어서 역사관과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갈수록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연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 솔직히 말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남은 건 오로지 이재명 공격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열린 오마이TV 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던진 질문들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할 말이 없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일 정도였는데요. 정규재 같은 보수 유튜버를 만나서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간이 생략됐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고 그 말 앞에 가급적이면 지금 단계에선이라는 문장이 빠졌습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3년 전 약속을 지키라며 개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개헌을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알면서도 왜 이러는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두고 김동연 후보는 또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 본래의 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지도자라면 역사관과 확고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 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입니다. 본인의 의심을 마치 국민적 우려인 것처럼 포장한 셈인데요. 사실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억측으로 역사관까지 건드린 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건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가 보수농액 정규재 전 주필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였는데요. 정 전 주필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 후보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념 문제는 미뤄두겠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이냐. 친일파, 과거사 문제 다 덮자. 그리고 민주당에 극자는 없다고 본다. 총선에서 대부분 탈락했고 남은 7명도 공천에서 정리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는 출마하지 않을 거로 본다. 아마 한덕수답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죠. 민주당 안에 이제 극자는 없다. 이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해요. 소위 종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북 주사파는 없다고 자신한다. 지난 40 총선에서 대부분의 극좌 세력들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탈락하지 않는 7명에 대해서는 공천을 통해서 교체했다.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이건 깜짝 놀랄 얘기죠.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당선되면.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보수 유튜버와의 만남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보는 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당내 경선에만 머무를 수 없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려면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건데요. 게다가 이 후보는 그 자리에서 장관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뽑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념보다 실용, 정치보다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그런데도 김동연 후보는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고 전략이 부족하다고 해서 같은 당 후보를 향해 연일 공격을 퍼붓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자 경선 전체를 망치는 길인데요. 김동연 후보는 정말 이제 이재명 때리기 말고 자신만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격만으로는 지지율을 올릴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충청도 경선에서 제가 7% 얻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민주당,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서지 않으십니다. 지금 대법원이 벌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 저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법원의 이 이상한 작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대법원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두고 아주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재판을 빨리 하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 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원합의체가 속행기일을 바로잡은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걸 두고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속도만 보면 법원이 무슨 중대한 국가 위기라도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그대로 확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 위기를 완전히 넘기고 대선 가도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다시 보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절차를 다시 밟고 대법원까지 다시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피선거권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힘당은 또다시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해대겠죠. 세 번째는 국힘당이 언론을 통해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무죄 뒤집기, 즉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량까지 선고하는 이른바 파기자판인데요. 그런데 이건 법률가들 대부분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적 선동용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 지난 20년 동안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직접 형까지 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상고심 사건 중 파기자판 비율은 0.73%에 불과했고 그중 무죄에서 유죄로 바꾼 사례는 아예 없었습니다. 통계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자꾸만 계속 이상합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단 0.1111%의 확률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다면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 사건만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려는 겁니까? 수많은 민생 사건은 1년, 2년씩 밀리는데 왜 유독 이재명 사건만 이토록 속전속결입니까? 이게 정치 재판이 아니고 뭡니까? 윤석열 사단의 검찰이 기획하고 국힘당이 들이받고 언론이 부추기고 이제 대법원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조합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검찰 쿠데타, 계엄령, 탄핵 사태까지 이어졌던 바로 그 프레임이 다시 작동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의 행보는 독립이 아니라 개입에 가까운데요. 판결을 통해 정치를 흔드는 순간 사법의 권위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되는 거죠. 이재명 사건은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디까지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건데요. 대법원이 법을 판결할지, 정치에 굴복할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의고 공정인데요. 사법부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장나는 겁니다. 대법원은 조이되는 그 선을 절대 넘지 말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 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이후 즉시 전원 합의체로 보냈습니다. 대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말 선거법 재판기한 준수를 의미하는 소위 633 조항을 지켜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조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재판은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은 1, 2심 법정 재판 기간을 훨씬 넘겨 선고되고 유죄와 무죄로 갈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합체 심리 판결이 기본입니다. 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판례 변경 및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 필요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합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그 변침을 기화로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대법관 12분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점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